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부착입니다.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도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시황입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하원청문회에서 파월 연중 의장의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발언으로 테이퍼링 우려가 경감되면서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성장주 종목군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렇게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보이는 이 전고점 부분의 이 저항을, 그리고 여기 20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려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시 여기에서 보이는 요 고점 부분과 거의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내주는 흐름이 나오나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진단키트 등의 제약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상승 채널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 특히 여기 5선, 여기 보이는 이 5선을 기점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결국에는 이런 지수 차트에서도 이런 지저스 라인을 밟으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상한가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코로나19 테마가 상승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월봉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 하락,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었고, 다음에 하락해서 다시 돌려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디에서 지지를 받았냐 하면 결국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자리는 여기 보이는 이 10선을 딱 저가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주가의 위치상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이 종가의 가격이 바뀌게 된다면 이 평의 가격도 바뀌면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상승, 하락, 그 다음에 다시 크게 상승, 하락, 다시 돌려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22평을 기점으로 돌려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 보이는 이런 갭을 메꾸는 작업 가운데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자리가 매물로 작용하고요. 이 매물을 결국에는 돌파해서 상승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한번 돌려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52평이 급격하게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 10선을 살짝 돌파해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하락했던 이 하락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보시자면 이 하락 크기에 아직 절반 부분까지는 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주가가 여기 2만원 부분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까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좀 조심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 제가 아까 2만원 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2만원 선 부분 그 아래 여기까지 매물이 이렇게 산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주가의 위치상 바로 위에 매물이 존재하고 이 매물을 아직 소화해내 준 과정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싸움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분봉상에서의 싸움이 발생하더라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그대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떨어진다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 자리에서는 좀 유심히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내일에는 이런 부분, 다음에 15,000원의 요 중심가 부분, 다음에 여기 아래 보이는 이런 지지 부분까지
혹시 캔들이 내려왔다 가지 않는가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봉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윗부분에서 한번 저항 지지를 받아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음날 다시 하락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시가 갭으로 돌파가 나와서 이런 저항대 구간을 돌파하는 첫 자리 시가가 발생하였다면 아시겠죠? 여기에서 밀렸다가 올라가는지 여기를 공략하는 거겠죠. 혹은 그냥 그대로 상승을 해주는지 그대로 상승한다면 분봉상 지지저항 자리를 보면서 매매 임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솔고바이오입니다. 솔고바이오는 거래 정지 이후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월봉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셔도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지금 주가 위치는 여기고요. 여기 보이는 이런 지지 저항의 자리가 있습니다. 1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에서는 한 번에 여기 120선까지는 돌파를 해 주었네요. 다음은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셔도 현재 지금 주가 위치가 여기 보이는 이런 저항 부분에 살짝 위치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정확하게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구간은 1000원 구간이니까 이 구간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코로나19 테마가 상승하며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월봉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크게 상승하라, 여기서 저항, 다시 바닥을 다지고 저항, 다시 한번 돌려 올려 내세우는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런, 결국엔 지저스 라인에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며 상승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보시자면 이런 자리가 결국 맥점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상승 하락 다시 한번 올려 내세우는 과정 가운데 강한 상승이 나오죠. 여기에서 보이는 이 윗꼬리의 주신가 가격, 이 가격을 지금 돌파해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앞으로 여기 보이는 이런 저항대를 어떻게 돌파해내주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이런 지지 저항 자리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지지받고 돌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런 자리가 결국에는 저항 자리가 되는 자리고요.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지지, 상승,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4만원 요 부분대에서가 결국에는 이 윗꼬리의 중심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저항받고 다시 한번 돌파해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에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자세하게 보시면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서는 그대로 돌파해내 준 모습으로 확인되었고, 여기를 이제 분봉상에서 보면은 지지 저항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지지 저항 자리가 발생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를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결국 이런 자리에서 돌파 나오고 지지 나오고 눌렸다가도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지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해 준다. 그리고 이런 자리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지저스 라인이 되는 곳이다 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분봉상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자리는 예전에 지지저항을 그어놨던, 지난번에 지지저항을 그어놨던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아까 4만원 부분 얘기했었는데요. 4만원 부분에서 여기는 저항이 발생했고 돌파, 지지, 그리고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봉상에서 있었던 이 지지 저항 자리는 결국에는 분봉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일봉이냐 분봉이냐를 나누지 마시고, 요거는 시간의 개념이니까 요걸 나누지 마시고 단순하게 그냥 가격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4만원 정도의 주가가 오면 뭔가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봉상에서는 이렇게 캔들로 모였지만 요거를 이제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일봉상에서는 그냥 여기 종가가 여기 생겼다가 내려왔다, 생겼다가 내려갔다, 이런 형식이었겠죠. 그래서 캔들보다는 가격대에서 뭔가가 있었지 않았겠냐, 이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곳은 왜 제가 그렇게 봤냐고 말씀을 드리자면 월봉 그리고 주봉상에서의 위치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월봉의 힘이 주봉보다 강하고 주봉의 힘이 일봉보다 강하고, 그 다음에 일봉의 힘이 분봉보다 강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지지 저항의 자리, 힘의 변곡이 생길 수 있는 자리가
결국에는 다 영향을 서로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신정보통신입니다. 대신정보통신은 유승민 관련 정치 테마주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월봉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크게 상승, 하락, 그다음에 바닥을 다져주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여기에서 박스권을 그려주며 돌파 지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자,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U 패턴 이렇게 그려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U 패턴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U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지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U 패턴의 형태를 보이는 종목들은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지지 저항 자리를 참고하셔서 이 다음에 지지 저항이 비슷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을 지켜보시고, 결국 이것이 지저스 라인을 활용한 매매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요 전고점 거의 부근에 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요 전고점에서의 강한 저항은 좀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상승으로 이어져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봉 차트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여기를 갭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갭 돌파가 나왔을 때 그냥 아무 데서나 갭 돌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갭 돌파가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 저항을 뚫고 가려면, 장중에 뚫고 가려면 힘들겠죠. 막 뚫고 가도 힘들게 뚫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의 자리를 이렇게 딱 놓고 다음날 뿅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항을 쉽게 갭 돌파로 뚫어낼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서의 갭 돌파가 발생하였다라는 부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갭 돌파가 발생하였으니 여기서 더 크게 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갭 돌파가 나온다고 무조건 가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갭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서 산 사람들이 뭐야 수익이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요렇게 상승을 살짝 했다가 요렇게 음봉으로 마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가를 기준으로 대응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오고 저가를 깨지 않고, 원래는 이제 이게 끝날 종목이었으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얘가 죽지 않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다시 한번 시가를 돌려 올려 내세우면서 상승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셔도 된다. 그래서 시가에서 처음에 잡든가 혹은 이 시가를 다시 돌파해서 돌려서 올라가는 자리, 매도세를 이기는 매수세가 반영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시가 갭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이 시가 갭이 아무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항 돌파가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발생하는 이런 그 시작에서 이런 형태가 보였을 때 이런 데서 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데서는 시가 갭 돌파 나왔네? 그럼 사야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마지막은 3일기업공사입니다. 3일기업공사는 유승민 관련 정치 테마주로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월봉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죠. 상승 하락을 하다가 그대로 직격으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상승이 일어났느냐 라고 따져보면 여기 보이는 이런 저항의 자리가 있죠. 이런 저항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저항 받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5,000원 부근에서 지속적인 저항이 발생하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5,000원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4,000원에서도 저항이 발생하였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지저스 자리죠. 계속 지지를 받던 자리를 깨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가려고 하나, 여기서 다시 저항을 받고 올라가려고 하나, 저항을 받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저항을 받고, 그러다가 한번 무너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돌파 지지가 나오고 상승해주는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면 상승했네?가 아니라 어디를 뚫고 상승하는 자리지? 라고 보시면, 앞으로 제가 상한가 종목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상한가 종목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상한가 종목이 나왔을 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를 돌파한 자리지? 라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런 곳을 돌파한 자리구나.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지를 받고 갈 수도 있겠다. 혹은 이 자리에서 그대로 돌파가 나오면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를 해석하고 보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한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상한가를 개인이 보내기 힘들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상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세력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지만 이 종목들 가운데서도 더더욱 개입이 농후하게 느껴지는 종목이 결국 상한가입니다. 상한가를 보냈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잘 보시고 이 종목들을 잘 관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상한가를 다뤄드리고 테마와 주가 위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주가 위치나 어떻게 지지받으면 좋을지 어떤 가격대의 의미가 있는지는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매매에 도움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 5,000원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받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5,000원 부근까지 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얘 또 저항 받을 수도 있겠다. 첫 번째, 저항 받을 수 있겠다. 대응을 하셔야죠. 다음에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얘 저항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결국 이 자리가 지저스 아닙니까? 그죠? 여기 지저스 라인이죠. 이 지저스를 이렇게 받다가 저항을 받다가 이 저항을 돌파를 했다. 아까 이거죠. 여기가 저항을 계속 받는 자리.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자리인데 거기를 이제 돌파를 했죠. 그러면 뭐죠? 이제 여기가 지저스가 되나 봐야죠. 여기가 지저스가 되나? 하고 봐야죠. 어디죠? 결국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간다. 그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간다고 했는데 얘는 5,000원인데 5,000원 안 왔는데요. 5,000원 안 왔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선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선의 개념으로만 보면 딱 안 맞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구간의 영역. 그러니까 만약에 8,000원이다 그러면 8,000원 위에 8,100원에서 7,900원 요 사이 이런 식인 거죠. 그걸 이제 보는 관점이 여기서 보면은 꼬리나 종가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꼬리랑 종가를 기준으로 본 겁니다. 이거 봤더니 여기 꼬리가 달리고 시가 저항이 지지가 달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 내에서 5,000원에서 5,000원, 5,300원 요 사이에서가 강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지지를 이렇게 돌려 올라가는 모습 지금 주봉이니까 일봉에서 보거나 혹은 분봉에서 봐서 이렇게 요 가격대 내에서 뭔가가 발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이런 데서 매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구간 내에서 나는 그냥 모르겠고 분할로 요 구간 내에서 그냥 다 살래. 이 구간 내에서 그냥 이렇게 분할로 다 사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분할로 사는 요렇게 쭈르륵 이렇게 사는 게 아무 데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특정 의미 구간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산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비중을 정하시고요. 그래서 평단을 어느 정도로 맞춰 놓겠다 보시고 반드시 손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디 구간에서 손절을 하겠다. 그 손절하는 구간까지 요 퍼센테이지를 보시고 내가 만약에 다 사졌을 때 그리고 평단이 만들어졌을 때 어느 구간 내에서 내가 손절을 하게 되면 이 손절하는 퍼센테이지나 가격이나 이 부분을 내가 감내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게 감내가 되겠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렇게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수하기 전에는 꼭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시나리오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이 시나리오 부분에 내가 분할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한방 매수를 할 건지 그리고 손절을 어디서 할 건지 그 부분이 다 포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기 전이에요. 매수 전에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난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매매를 해야지 내가
휩싸이고 휘둘려가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매매, 내가 처음에 기준을 잡고 원칙을 잡았던 그 매매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 차트를 보겠습니다. 1분 차트를 보시면 여기죠. 이 자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미 이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네, 모르죠. 모르니까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우리는 주식이라는 것을 할 때는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확률에 베팅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샀는데 오른다? 100% 오른다? 이런 건 없다 라는 거는 누구나 알아요. 그러면 이제 100% 오른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손절 필요 없죠. 뭐 분할 매수 비중 필요 없죠. 왜요? 100%니까요. 무조건 몰빵. 몰빵 그냥 몰빵인가요? 아니죠. 전 재산 끌고 와서 몰빵. 그죠? 100% 상승을 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없죠, 사실. 네. 다만 확률이 높은 것 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더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죠.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봤을 때. 그리고 그렇게 확률 높은 자리가 어딘가, 어떻게 매매했을 때 우리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 이제 이런 걸 보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매매를 하겠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가 확신이 없었으면 매매를 못 하는 거죠. 매매를 못 하는데 만약에 다시 이 자리를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아줬는데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사실 수 있죠. 여기서 샀는데 만약에 이 저가를 깬다, 혹은 내가 봤던 그 자리를 깬다, 그러면 거기서 손절하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갔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매수 전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 그랬죠. 매수 전에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 매수 전에 어디서 손절할지, 얼마나 들어갈지,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요거를 다 이제 생각을 해놓고 그대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뇌동매매라는 게 좀 적어들죠. 사실 이 뇌동매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네, 저는 이게 뇌동매매라는 거를 그냥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제 착각이었습니다. 뇌동매매는 컨트롤이 안 돼요. 왜? 내가 생각하기 전에 이미 손가락이 누르니까. 네, 그러나 이 매수하기 전에 우리가 이 뇌동매매를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주식 매매를 잘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 뇌동매매를 안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을 이제 저희 죽금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못 샀다, 그럼 다음에 여기서 또 사는 거죠. 여기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왜 기회를 줄까요? 네, 여기서는 우리가 이 자리가 지저스라는 것은 알죠. 이 자리가 지저스야 라는 건 이제 압니다. 근데 지저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매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존재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여기 보이는 60선이죠. 네, 이 60선 지지가 딱 나왔죠.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캔들에서 진입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저스가 지금 캔들 지지 저항도 있었고, 여기에서 보이는 캔들, 그다음 또 뭐 있었죠? 2평 캔들 지지 플러스 2평 지지.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긍정의 요소가 그냥 요소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지저스죠. 지저스로 볼 수 있는 긍정의 요소가 2개 이상이 존재한다. 그거를 이제 돈을 더 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머니 더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 자리가 이제 머니 더 라인이 딱 되는 자리죠. 이 자리가 돈 주는 곳. 이걸 머니 더 라인에서 잡으면 어떻게 되죠? 거의 뭐 90% 올라가죠. 네, 이건 이제 결과론적인 거고요. 이게 90%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전고점에서 팔겠다. 저희는 이제 지지에서 사서 저항이 팔잖아요. 그죠?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올라갈 거를 또 그냥 쉽게 예상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전 저항에서 팔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파니까요. 그죠? 요건 이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에서 사서 저항에서 팔아라. 지지에서 사서 저항에서 팔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5%죠. 네, 그러면 최소 한 10% 정도는 먹을 수 있겠죠. 네,
10% 정도 수익을 낸다면 나쁘지 않죠. 그죠? 예, 1000만 원을 넣었다 그럼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억을 넣었다 그러면 1000만 원이겠죠. 100만 원을 넣었다 그럼 10만 원일 거고요. 네, 그렇게 매수를 할 수 있다. 어디서 하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저스 라인, 게다가 머니더 라인이다. 네, 그 자리에서 매수가 진입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또 나왔죠. 저항, 지지. 근데 캔들 지지 플러스 2평이죠. 여기도 머니더 라인이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저스 머니더 라인 볼 수 있는 거 제가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영상에서 이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가시면 제가 지저스라고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거기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그렇게 보는 건지, 지저스 라인으로 보는 그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시면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거 그냥 본다고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보고 차트를 보시고, 그다음 제가 계속 영상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비교해 보시고, 아, 저 사람은 저기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나는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비교해 보시면서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부의 신호포착 카페와 블로그 있습니다.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 돈 되는 무료 정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좋은 정보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프톡방이 있습니다. 오셔서 서로 교류하시면서 성장해 가시는 또 주식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구독과 좋아요, 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이 애정 어린 이 눈길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그다음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궁금한 게 없으시다 그러면 응원의 메시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제가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수익 잘 내시라는 의미에서 긍정의 메시지 팍팍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이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 영상 놓치지 않고 누구보다 발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애정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6월 23일 상한가 5 종목에 대해서 각 테마와 주가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해당 종목들 앞으로 잘 대응하시고요. 물려있던 종목에서 수익이 나고 상한가, 점상을 먹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수익 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